만약 국내 게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법한 경제적 성공을 거둔 이력이 있다면 포트폴리오나 자소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캔버스 951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계속 진행을 하고, 영상 마지막에는 작은 이벤트와 경력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를 해볼게요. 6번째, 글자 수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홈페이지로 지원하는 경우에 글자 수 제한이 있는데요, 1500글자를 쓰라고 한다고 꽉꽉 채울 필요는 없어요. 그건 회사가 만든 가이드지 면접관이 만든 가이드라인은 아니겠죠? 읽기 편하게 단락을 잘 나눠가지고 담백하게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필할 게 많아서 길면 어쩔 수 없지만 억지로 내용을 부풀릴 필요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력서에 쓰는 범용 자소서는 워드 한두 페이지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7번째, 어려운 말을 쓰지 말자. 기획자 특유의 허세가 있어요. 자소서뿐만 아니라 기획서에도 굳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물리학 용어를 동원해서 설명하면 정말 없어 보여요. 그 단어로만 설명되는 것이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쉬운 말을 씁시다. 자소서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시작하면 엄청 오글거려요. 8번째, 수습할 수 없는 자신감. 자신감은 좋아요. 면접이나 자기소개에 과한 겸손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라고 생각되는데요, 본인이 수습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천재 기획자 땡땡땡입니다. 한국 최고의 MMO 전문가. 이런 말은 좀 위험하겠죠? 근데 이러면 불러주는 사람이 있긴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같은 마음으로 불러주겠죠? 자소서나 면접이 끝이 아닙니다. 요즘 웬만한 곳은 테스트도 있고 과제도 다 있죠. 거기다 수습기간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있어요.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자기소개서에다가 써서 면접까지 어떻게 비볐더라도 결국 수습 때 잘릴 거예요. 9번째, 뻥치지 말자. 이전이랑 같은 맥락인데요, 어차피 걸려요. 뻥치면 레퍼런스 체크에서 불이익으로 가득할 거예요. 레퍼 체크는 나중에 영상으로도 제가 다시 언급 드릴 텐데요, 업계에는 아주 유명한 뻥쟁이들이 많아요. 스스로의 앞길을 자기가 막지 않게 거짓말하지 맙시다. 10번째, 식상한 내용 빼기. 이건 본인만 몰라요. 빙글에 자주 등장하는 자소서 문장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랑 목욕탕에 가서 바나나 우유?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이 엄청 많대요.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의 반도체 머시기가 많이 등장하겠죠. 그러면 기획자가 자주 쓰는 식상한 문장은 뭘까요? 바로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했고로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게임 싫어서 들어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 산업은 다른 업계보다 좋아서 들어온 사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 그렇죠? 게임 플레이 경험을 시간별로 어필하는 건 나쁘지 않는데요, 채용하는 곳과 본인의 경험이 일치하면 엄청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근데 식상하게 쓰지 맙시다. 이남 일녀 중에 장남, 게임을 좋아하는 부모님 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 11번째, 호불호 갈리는 내용은 제외하기. 정치나 종교 등이겠죠? 본인이 싫어하는 게임을 나열해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색깔을 완전 다 드러내고 이거 아니면 안 갈래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불러줄 확률을 엄청 떨어뜨릴 거예요. 12번째, 오덕력 어필. 업계는 오타쿠를 싫어하지 않아요. 사회성이 너무 없거나 커뮤니케이션이 꽉 막혀 있으면 꺼려 하겠지만, 미소녀 JRPG에서 덕후들만 아는 감성으로 게임을 만든다면 미소녀 덕력을 어필해도 괜찮습니다. 슈팅 게임에서는 밀리터리 덕후를 어필해도 좋아요. 실제 FPS 프로젝트에서는 밀떡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덕후는 다른 말로 전문가죠. IP를 사와서 제작하는 게임은 그 IP의 덕후들을 더 선호할 거예요. 지원하는 곳의 세계관과 감성을 잘 알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어필합시다. 업계는 덕후를 사랑합니다. 자, 이제 경력자의 자기소개에 대해서 말해볼 거예요. 이게 연차별로 어필하는 포인트가 좀 달라요. 내가 주니어 포지션일 때는 신입에 썼던 내용을 좀 더 프로페셔널하고 실무적인 근거와 사례가 추가되고 이전 프로젝트에서 한 일과 성과를 어필하는 게 좋아요. 아주 구체적이게 말이죠. 지시받은 업무는 물론이고 꾸준히 제안을 해서 게임 내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고 평가를 잘 받아왔다.
상사나 동료들한테 칭찬을 받고 같이 일하고 싶은 기획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죠. 시니어급들이나 리드급들은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프로젝트에서 어떤 업무를 맡아서 추진했는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라이브라면 상품 개발이나 이벤트 등을 통해서 지표 개선을 어떻게 이뤘는지가 있어야 되겠죠. 개발팀이라면 런칭까지 가게 한 공신임을 자기가 증명을 하고, 런칭 됐을 때의 반응이나 내가 의도했던 바가 게임에 잘 나타나고 유저나 테스트 그룹의 반응이 좋았던 사례들을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런칭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어떤 시스템과 컨텐츠를 만들었고 스튜디오에서 나의 입지가 어떠했고 얼마나 유능한지를 사례와 근거를 바탕으로 적어줍시다. 정량적과 정성적으로 객관화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만든 전투 시스템이 FGT 때 호평을 받았었고 댓글 여론도 괜찮았다. 경매장을 내가 만들었는데 의도대로 수수료 회수도 잘 됐고 UX도 되게 호평을 받았다. 많은 개발사들에게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면 좋겠죠. 업무 능력은 단순하게 잘한다로 끝나면 안 돼요. 연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죠. 시니어급이나 리드급은 결과가 증명되어야 돼요. 그래서 게임 기획자들이 타이틀이 엄청 중요한데 세상에 성공한 프로젝트는 몇 개 없잖아요. 근데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게임이 경제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때 그 화살은 리드급들이나 관리자에게로 돌아와요. 설계 업무를 띈 사람들의 숙명과 같은 거겠죠. 만약 국내 게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법한 경제적 성공을 거둔 이력이 있다면 포트폴리오나 자소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성공한 이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팀 내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기획자가 되면 알아서 불러줘요. 성과가 괜찮고 인간적으로도 잘 맞으면 지인 추천으로 많이들 이직하죠. 신입들은 지인 추천을 낙하산이라고 비판하지만 개발사 입장에선 검증된 인재를 뽑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정리하자면 시니어 리드의 자소서는 증명된 결과여야만 한다. 런칭이든 매출이든 지표든 업무 능력도 쓰면 좋겠지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업무 능력은 당연시되고 성과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작은 이벤트를 할 건데요. 저번에 제 자기소개서를 공개했었는데 이번에는 선착순 50명 정도만 댓글에 소감이나 유튜브 콘텐츠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께 이메일과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판단한 잘 쓴 신입의 자소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상입니다.